다시 한번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문제지 사진을 공개한 수험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특별을 상대로 직접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내 병간호한데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문제 유출과 관련해 10월 21일 소송, 10월 28일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낙원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자연계열 기자들과 학부모 50명가량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거 부정행위가 내가 그거 시험을 어제 본 건데. 동시에 논술 전형 합격자 김에서 들어. 가처분 인용을 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려는 겁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연세대 측은 입시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훼손된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밖에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임시진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의점, 지금 이렇게 간호사,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놨을 보디가드,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이제 기사에서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 게시글에 올라온 것처럼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원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시험 구속 확인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람은 이에 대한 연세대 입장도 나왔으니까. 네, 먼저 연세대는 문제지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들에 대해서 어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응시자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모두 6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출된 사진 속 문제지와 필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응시자 2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살펴본 뒤 사건을 배당해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험부터 핸드폰 몰래 쓰는 거.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저기 요즘에 MZ들이 연세대는 또 어젯밤 이터스터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사람도 있지. 학부모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문제지 유출로 입시의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을 모두 해소하는 게 대학의 의무라고 생각해 사법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감독위원회에 대한 교육, 고사장 자유자석제를 부정자석제로 변경, 사전 검토 강화,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연세대 측은 재시험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수사를 의뢰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일입니다. 정부가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10%포인트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도 4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2020년 정부의 노인 실태조사와 비교해 이번에 가장 두드러지는 건 독거노인 가구 증가세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 가운데 32.8%가 혼자 사는 노인으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산다는 노인은 10.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이 홀로 생활하다 보니 생활에 어려움도 컸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거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낀다는 비율은 가장 낮았고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또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6.6%였으며 나이가 지긋해질수록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노인 가구 연간 소득은 3,400여만 원으로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계속 늘었고 부동산 자산은 3억 1천여만 원, 금융자산 규모는 4,900여만 원으로 함께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일을 하는 노인 비중도 꾸준히 늘어 39%로 역대 최고에 달했는데 정부는 이를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해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6.8%포인트 급증했고, 장남에게 전부 주거나 많이 주겠다는 응답은 처음으로 한 자릿수 응답이 나와 인식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전체 노인의 10% 수준으로,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50개소로 확대해 초고령화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이어진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노인 만 78명을 설문해 발표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도 잘 버티는 우수한 종자들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켜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책임질 우수 종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국제 종자박람회가 전북 김제에서 개최됐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전북 김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첨단 기술로 탄생한 우수 종자들은 저마다 특출난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는 국제 종자 박람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된